와서 여기 우리 장나를 한 4번 온 것 같아요. 전국에 사실은 어제 삼척 중앙시장이 81번째 장보기로 했는데, 제가 보통 장 보면은 한 30에서 35만원 정도 삽니다. 어제도 삼척 시장 갔는데, 포항 죽도시장에서 시작한 장보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 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워하시는 모습, 또 조금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다녔어요. 포항 죽도시장, 부산의 자갈치시장, 서울의 광장시장, 전국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멋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글을 쓰지 마세요. 차가, 어쨌든, 그냥 놔놓고, 저기서 찍으면 되잖아. 아무튼,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에 방해될까봐, 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방해될까봐, 또 우리 상인분들한테 안 그래도 힘든데 선거한다고 와가지고 막 떠들면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게 버스 지나가니까 하우링이 생기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정말 지겹도록 싸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저도 국회의원을 12년 했잖아요. 국회의원 할 때도 제가 항상 그럽니다. 일 안 하고 폼 잡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돈하고 자꾸 연관을 하려는 사람들, 국민들은 여기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기 권력만 자기끼리 나눠먹고, 권력 가진 자는 돈 가진 자는 좀 되겠습니까? 나라가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5천억이 어떻다, 2조가 어떻다 이러니까 정말 화가.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은 세계에서 1등인데 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물론 저도 정치했던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정말 일 열심히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노조 전임자라고 노조 조합원들 중에서 전임자가 있어서 회사를 안 하고 대모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노동계를 하면서 이 전임자 없애버렸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보면은 건설 현장마다 싸우잖아요. 자기들이 건설 현장 장악하려고. 저는 민주노총의 악성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은 민주노총하고 정교조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12년 동안 민주노총하고 싸웠고, 그리고 노동개혁,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을 제가 했어요. 그 민주노총의 가장 제가 민주노총을 이렇게 해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아무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죽여버리고 민주노총만 배불리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노조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 또 민주노총 안에 있는 고용세선, 이거는 공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얘기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막 바꾸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옳지 않거든요. 청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1등 국민이고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들입니다. 1등 국민은 1등인데 정치하는 요즘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저는 솔직히 인간으로 안 봅니다. 제가 국정감사 2번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재명 씨 보고 이 지사는 어떻게 조폭 영화에 나오는 시장하고 그래 똑같냐고. 부끄럽습니다. 여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를 급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도둑놈이죠. 법인카드는 공적인 일에 쓰는 거예요. 공적인 일에 안 쓰고 자기 초밥도 뭐 30음식이나 고깃집 가서 고기 사는 거 이런 거 왜 법인카드를 씁니까?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아니고 도둑놈이죠. 도둑놈.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5천억 가져가는 대장동 사건.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죠. 대장동 사건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랑하다가 국민들 역풍 들어오니까 서구머니 공지 내리고 윤석열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대장동 한 사건에 관련된 용의자 공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용의자가 3사람이 자살을 할 확률 3사람이 자살할 확률은 100억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자살했어요. 김만배 그만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려는 확률은 100억 분의 1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3억 5천 투자해가 5천억 총 2조의 돈을 강탈해간 대장동 이거 특검하는데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둘 다 문제 있으면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대통령 선거가 왜 우리 대통령 선거 때문에 유리한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우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지나 영국의 BBC에서 혹은 세계 다른 언론들이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수치스럽다고 조롱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왕따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나 국민의힘의 윤석열 때문에 왜 우리 국민들이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도둑놈도 사기꾼도 큰 도둑이나 작은 도둑이나 도둑은 도둑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예요. 네, 정의롭지 못한 나라. 국민들은 오늘도 제가 저기 이 과일가게 갔지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됐다. 자영업 하는 분들 전부 대출 한 60% 70% 받아가지고 상점 하나 열고 식당 열었는데 그냥 걷어치우면요 은행에서 대출 횟수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고 애들이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8개월 전에 자영업자분들이 15사람이 3일 상간에 자살했습니다. 됐다. 그 이후로 작년 버스는 어떻게 할 수 없어? 7월달 이후로 버스 빼. 자영업자 집단 자살을 보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어요?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7월달인가 문화일보에다가 전면 광고를 냈어요. 위도 코로나 해라. 코로나의 변종이 워낙 심하니까 개방역한다고 방역 잘한다고 자랑할 때는 문재인 잘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자영업자 죽어나가고 저녁 9시 10시만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창고를 해요. 6사람 앉으면은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8사람 앉으면은 바이러스가 있는 문재인식 코로나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유를 뺏으면서 자영업자 죽이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면서 방역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잘못된 나라예요. 그럴 바에는 초창기에 중국인 입국 다 금지시켜라. 놀라운 사실은 홍콩하고 대만은 같은 중국 사람인데도 자기들이 항공기, 항만 다 막았습니다. 중국 출입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바람에 그 초창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때 중국의 우한 코로나는 거죠. 600명, 그 우한 코로나 있는데 600명이 대구에 중국 중학생 600명이 수학여행 왔습니다. 그것은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신천지다. 그거는 타켓들을 정해가지고 한 거고, 600명을, 그 코로나 창궐한 600명, 또 중국에서 탈출 러시가 일어났는데, 중국 사람들 다 열어놓으니까 제일 가까운 한국으로 대거 들어온 겁니다. 근본적인 책임이 문재인한테 있는 겁니다. 백신 수급하라 했더니 저도 좀 억울해요. 왜 제가 제일 싼 아스트라제네카를 강제로 맞아야 됩니까? 백신 수급하라 하더니 지금 청와대 방역 책임자 김우란이가 백신 수급 급하지 않다고 건방진 것들 같으니라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백신을 수급 안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백신들 다 뺏기고 아스트라제네카 좋다고 선전했는데 효율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착합니까? 혼자 산에 가는데도 마스크 끼고 갑니다. 제가 마스크 벗는 거 방역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저 옆에 2m만 사람이 없으면은 단상에 올라갈 때 마스크 벗는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지하철은 꽉꽉 차서 다니고.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힘없으니까, 식당 6명 제한하고 9시에 했다, 10시에 했다, 4명 했다가 5명이다. 저거 마음대로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러놓고는 K방역 할 때는 전 세계의 우선거리입니다. 치료제도 하나 못 만들고, 백신도 하나 못 만든 나라에서 K방역 자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의 선진국들이 웃었겠습니까? 문재인은 지가 우선거리 되는 것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유엔 가서 연설한다는 게 종전선언 얘기합니다. 딴 나라 사람이에요. 정말 문재인 없는 나라에서 저도요, 정치 오래 했잖아요. 저렇게 무능한 사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 저렇게 저것핀끼리 모여가지고 권력기관 다 장악해가지고 권력도 나눠먹고 돈도 나눠먹고 특권도 멀쩡한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 50조 날렸습니다. 50조. 여러분, 정부가 멀쩡한 원전 잘못해서 50조 날리고 이제 그거 메우려니까 한전을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한수원을 문을 닫을 수는 없죠. 국가의 기관 산업이고 한전을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돈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원전 팔아가지고 1년에 10조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원전 다 탈원전 해놓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터키나 다른 나라 갔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 나라에 원전 잡아놓고 무슨 원전 얘기하냐. 그래서 이 탈원전 문제는 국정농단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겁났는 거야. 3일 전에 야 이제 오리고기 빨리 가동해야 된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수원요, 한전 직원들 다, 간부들 다 무릎 꿇었어요. 한수원 사장 감옥 가기 싫으니까 불과 한 달 전에 탈원전 잘못됐다고 양심 선언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하고 마음먹을 수 있는 원전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왜 세계에서 1등이냐? 기술은 이제 완벽하게 대한민국 걸로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는
원전 공기라 그러죠. 건설 기간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전의 퍼펙트한 완벽한 원전 운영 기술이 있습니다. 3박자를 다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원전 하나 팔면은 25조입니다. 문재인 때 5개만 팔았으면은 100조가 넘는 거예요. 100조가 넘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아놓고 50조를 완전히 까먹었는 나라입니다. 민주노총 한테 대통령 되기 전에 협약했잖아. 협약. 제일 민주노총 제일 먼저 뭘 해달라? 성과급 폐지해달라. 성과급 폐지하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났어요. 나쁜 대통령이에요, 진짜로.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나니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인당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린다고 해가지고 330조 까먹었습니다. 330조.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실버 일자리, 3개월 단기 일자리, 공기업 한 달 일자리, 이런 거 전부 통계청에서 바꿔가지고 돈을 박근혜 정부 때 국가 부채가 560조, 문재인 들어가 따블로 늘었습니다. 정권 잡으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미래의 복관을 누가 열 줄 몰라서 역대 정부들은 안 열은 줄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부의 부채를 전부 다 이번에 문재인 때 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죽이는 데 썼습니다. 민주노총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150만 개 일자리 날라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날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책 잘못 써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로 이 정도 부강해졌는데, 신케인즈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유시민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신케인즈 이론이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요소를 떨었잖아요. 그러고 2년 만에 신케인즈 이론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청년 일자리, 알바 일자리 다 조져놨어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는 문재인 정권 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민주노총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 청년들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은 문재인 정권을 저는 적폐락하는 거죠. 멀쩡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라, 만들어주기는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조차도 뺏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문재인 나라입니다. 정말 저는요, 문재인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이 못 박아놨는 악법 악행이요 10년 갑니다. 10년. 여러분 이거 한번 정권 잘못 찾으니까 악법 악행을 바꾸는데 10년 걸립니다.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이재명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구제불능의 나라가 된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국민의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은 뭐냐? 주권자가 국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좌파들은 정권만 잡아보면은 주사파가 주인인 나라, 문재인이 주인인 나라, 비정규직도 문재인의 신의 한 수로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나라.
자기 마음대로 미래 세대의 국간 다 열어가지고 4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 이상으로 따블을 돈을 빼갔었습니다. 정기 활성화를 위해 쓴 게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해서 썼어요. 그 모든 부담은 누가 져야 되느냐? 모든 부담은 지금 20대, 30대가 다 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잘했느냐? 그냥 자기들 권력에 도취돼서 저항 한번 하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영업자가 집단 자살을 하기 시작하고 또 문재인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뺏어버렸으면 야당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놈의 야당은 저것끼리 먹고 사는데 바쁘고 국민의힘은 제가 10년 있었잖아요. 10년 그 당에 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너희끼리 모여가 술 처먹고 골프 치지 말고 좀 일 공부 좀 하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걸 해보자.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양대 정부의 개혁을 제가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정치꾼들은 돈을 쓰려고만 하고 요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민주노총하고 싸우는 노동개혁 누가 합니까? 저는 제 사무실요. 전도당하고 우리 집에 전화해가 획박하고 새벽 2시에 문 두드리고 난리를 해도 버텼어요. 왜? 노동개혁을 하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제 파트너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정치적으로 죽었다가 3보 1보에가 겨우 살았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연금개혁할 때 제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30대 공무원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끝까지 버텼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틴 것은 공무원 전 연령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서 분담을 하자 이랬는데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공무원들한테 조금 많은 부담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돈을 쓸까만 생각하는데 저는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발표는 493조라 얘기하지만은 600조 아꼈습니다. 600조를 아꼈어요. 어느 정치인이 자기를 향해서 엄청난 저항 세력이 생길 게 뻔한데도 저는 소신껏 양대 정부의 양대 개혁, 노동개혁과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전무후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야당도 설득하고 제야도 설득하고 해서 돈을 아끼는 공무원, 돈을 아끼는 국회의원,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국회의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국민연금개혁 25년 되면은 고갈됩니다. 폭탄만 돌리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제 삼선 되면은 국민연금개혁을 내가 총대를 메고 하겠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개혁과 의료보험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 아무도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자기 정치 생명 던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촛불에 벌벌벌 뛰고 들고 불종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윤석열은 뭡니까? 윤석열은 도대체 뭐예요?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어요. K미르재단
그들이 국정농단으로 잡아넣었잖아요. K미도 재단 증거 채택도 안 됐습니다. 이거 좀 뒤로 빼세요. 지나가는 분들 방해되니까 둘 다 빼라고. 왜 이 길에 지나가는데 이걸 넣고 있느냐고. 예? 사진 찍어도 이렇게 방해하면서 찍으면 안 되지. K미도 재단 법정에서 증거 채택도 못했습니다. 태블릿 PC, 손석희가 태블릿 PC 가지고 국민들 공갈 칠 때 그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날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5분. 무서운 나라는 제가 무서운 나라는 제가 두려웠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건국 이후에 단일 집회에서 태극기만 들었던 사람이 5명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언론도 어느 방송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지식인도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라가 망했다, 언론 방송이 망하고 지식인이 거짓에 굴종하고 정치인이 입을 닫으면은 나라는 망했다, 그냥 마녀사냥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된다, 좌파들, 김무성, 유승민 배신자들 똘똘 뭉쳐있는 언론방송 조중동 동아일보는 들어왔는데 자기 사주 살리려고 탄핵에 가담한 거예요. 결국 저희들이 1만 명으로 대한애국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당이 50만 됐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20배, 심상정 정의당의 6배가 우리 공화당, 공식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선관위 공식적으로 제3정당입니다. 철저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박근혜 철저히 묻었어요. 왜? 다 탄핵 공범이거든. 5번 돌아가신 거 광화문에서 200일 투쟁했어요.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제가 밝힙니다.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사실을 밝힙니다. 그날 사실은 4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실신된 상태에서 실려갔는데 그분 생사를 몰라요. 그 4분이 다 소방청에서 얘기하신 4분은 다 남자분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신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현장에 봉투 하나에 밟혀서 전부 다 정신 잃은 사람들이 이 광장만한 공터에 빼곡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언론 방송이 한 줄도 안 실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2년 6개월 만에 국정감사에서 2019년 10월 달에 그걸 밝힙니다.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멀쩡한 아버지가, 멀쩡한 형님이, 멀쩡한 누님이 태극기 하나 들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데 한 사람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돌아가시고 4사람은 안국역 4보 출구에서 발표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역대 건국 이후에 단일 집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백남기 농민 그 얼마나 경찰차 풀태우고 뒤집고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한 분 때문에 1년간 국회가 마비되었습니다. 집단 이성들이 다 죽은 겁니다. 정말 나쁜 나라예요. 특히 야당, 지금의 야당답지 못해요. 유일하게 저 조원진 원장,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는데 그날 5사람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발표 돌아가시고 한 사람 경찰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셨다. 폭동 일어날 거 아닙니까? 폭동. 그러니까 언론 방송도 듣고 지식인들도 다 입 딱 쳐닫고 정치인들 다 굴종했습니다.
유일하게 저 조원진 혼자서 싸웠어요. 이것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아니다. 아무리 거짓이, 아무리 나쁜 놈들이 빨간 손을 들고 하늘을 가린다고 푸른 하늘이 가려집니까? 제가 그날 국정감사에서 그걸 밝히고 집에 돌아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도 망하는구나.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죄 없는 사람을 45년을 때리고 22년 형을 때리는 이런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이 맞는가? 그런데도 그 무너진 양심들은 지금도 마이크를 쥐고 지 잘난 듯이 얘기합니다. 윤석열이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역대 김대중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 김영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철을 비롯해서 뇌물 먹은 소위 부정부패자들 검찰총장이 감옥 다 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아들 3명 다 잡아넣었어요.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노건평씨를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 불행하게 일이 있었지만은 검찰총장이 칼을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이렇게 해쳐먹은 것이 많은데 유일하게 칼 들지 않고 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개입 문제, 신라젠 문제, 수도 없는 권력 게이트 손을 댔으면은 문재인 정권 20%대로 지지율 떨어집니다. 손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만 묵시적 청탁으로 잡아놓고 문재인의 그 많은 권력 게이트를 덮고 튀어나온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배신했던 김무성이라는 자는 알라 같은 수산업자한테 엮여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죠. 박영수, 지 잘난 척 하던 박영수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조사받고 있죠. 여러분, 그게 불의는 결국 진다는 겁니다. 불의는 결국 진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4년 6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지겹도록 싸웠어요. 엄청난 탄압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제가 정치생활 36년 했습니다. 국회의원만 12년 했어요. 저한테 무서울 수 있는 거 봤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문재인이 주인이 아니라, 주사파들이 주인이 아니라, 덜 떨어진 이재명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대통령 하려고 권력 게이트 수사하지 않고 튀쳐나온 윤석열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살아있어야지 이 썩어 빠진 나라도 제대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 그래도 국민의 권력이 좀 두려워하는 나라. 불의가 권력을 쥐고 국민을 탄압하고 나라를 망치면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군사력이 높다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 강국 4위입니다. 이재명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타다던데 기가 막힙니다. 이제 진실이 대낮같이 밝은 나라, 불의가 정의를 누른 나라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나라,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하고 불의를 불의라 얘기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가 돈만 있고 군사력만 가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른 유세장보다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깨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주인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도둑놈도 부정부패자도 쓰레기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요, 조원진이가 대통령 안 나갔다가 후보자 최고 후원금 한도 25억 6,450만원 플러스 300만원 더 넣어가지고 300만원 돌려드렸어요. 며칠 만에 그 돈을 다 만들었어요. 파지 주어서 전남 고흥에서 부부가 파지 주어서 저한테 10만원 보내고, 여기에 중국집에 오토바이 탈 줄 안다고 중국집 배달 바쁘다고 중국집 배달해주면서 돈 벌어서 저 후원금 내주고, 시장 상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장 와서 장 보는 정치는 그 사람밖에 없다. 그냥 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 당원들이 집시일반으로 수백만 원씩 장보기를 하는 정치인 처음 봤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돈 모아서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여기에 지금 녹색 조끼 입고 계신 분들요, 여러분 하루에 일당을 다른 정당은 다 줍니다.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만 이분들 다 무료 봉사입니다. 무료 봉사, 자원봉사입니다. 100% 자원봉사에 10,000명의 녹색 조끼 군단이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해야 된다. 조원진 저 사람 4년 6개월 동안 당대표 하면서 월급 한 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아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을 한 푼을 쓸 수 없어서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로 하사로 전해하셨어요. 그래서 72에 돌아가셨는데 영천호국은 국립묘지에 묻혀 계시고요. 저는 최초의 단풍하사라는 게 있습니다. 병장 달고 하사단은 매일 20km, 군장에 20km 달렸어요. 일빵빵 매일. 그리고 만기 하사제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만기 병장으로, 우리 아들도 일빵빵, 아버지도 일빵빵. 자랑스러운 가족이죠. 그런데 제가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보편타당한 국민들의 삶 아닙니까? 왜 대통령 후보는 군회를 안 가고 왜 당대표들은 군회를 안 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결혼해서 사골세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45평 65% 대출이 있는 45%는 그것도 대구에 집 하나 있는 사람인데 재산이 5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든 안 하든 봉사만 했어요. 몇 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다리 주물려주고 팔 주물려주고 기도하고, 그것도 제 친구가 병원장에 대구의 엄청난 대학병원에서 하다가 복도에서 만나가 들켜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그렇게 다리 주물려주고 팔 주물려주고 기도하면은 그게 힘들고 어렵지 않냐,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가 했더니 자기한테는 백이 있대. 백.
신랑백이 아니고 국회의원 하는 신랑백이 아니라 교회 군사로서 하나님 백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가장 당당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양대 정부의 개혁을 제가 다 했는 국회의원인데도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본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사는데 왜 정치인들만 대통령 나가겠다는 자들만 대통령 나가겠다는 자들의 부인만 왜 그러냐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조은진이가 살았던 군대를 할아버지 저 아들까지 다 갔다 오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봉사활동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서민들이나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동떨어진 삶에서 어떠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바꿀 사람이 바로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공천했으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공천했으면은 국민들께서 조원진을 공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원진을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들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우리 국민이 미래가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를 저는 꼭 만들고 싶어요. 국회의원 3선 실세 국회의원 갑니다. 저보고 원내 수석까지야. 행안위 간사도 했죠. 정보위 간사했죠. 전략기획실장 했죠. 제가 초선 재선 3선 때 제가 1위입니다. 당서열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에 제가 당서열 3위예요. 실세 정치인이 12년 동안 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의 길이고 그것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길입니다. 왜 정치인들은 더럽다고 추잡하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대구에서 저한테 조은진이 정말 이상하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저한테 저거 돈하고 연관해서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어요. 조은진을 뽑아보십시오. 이제 부정부패 정치권들 못하게 만들 거예요. 돈하고 권력을 완전히 분리시킬 겁니다. 돈을 가진 자가 권력까지 가지면 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돈까지 밝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나라가 되는 거죠. 서민을 챙겨보지 않는 나라가 되고 국민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고 오만하게 자기 정치밖에 모르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추악한 정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은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나라,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저 조은진은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 길이 국민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서서 대통령 후보로, 부족하지만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저를 5년간 봤어요. 지금 우리 당원들이 50만 당원이, 당대표가 자기가 나서서 희생을 하는데 우리도 같이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뭉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들께서 3월 9일 정치꾼들이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치인이 이기는 그러한 선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성리 우리 유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난 음악 좀 틀어주세요.